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요일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찾습니다. 특히 월요일엔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는 에이펙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29일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 축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오후엔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음 날엔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를 개시합니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이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본회의를 마무리 짓고 오후에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스는요.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특히 20년 만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최신 뉴스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연례회의 그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저희가 받은 관련 뉴스 보도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외교 이벤트들이 연달아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요한 외교 일정들의 핵심 내용,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시선이 쏠릴 그 경주 에이펙, 여기서 예정된 주요 정상회담들, 의제는 뭔지, 또 그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아주 첨예한 사안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외교적 움직임들이 우리 경제, 또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소스들 가지고 본격적인 분석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다음 주 경주 에이펙의 약간 예비전 성격?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부터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작년에 한국하고 아세안이 포괄적 전력 동반자 관계 이걸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내실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워밍업 이상으로 그 자체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세안과의 관계는 꾸준히 다져나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소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 만나서 요즘 진짜 문제 심각한 온라인 스캠 범죄 있잖아요. 국경 넘어서.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이걸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말레이시아 총리하고는 양자회담을 갖는데 양국 관계 심화 방안이나 무역, 투자, 그리고 방산 협력까지 아주 폭넓게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네, 올해가 수교 65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허브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 잠재력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하, 데이터 센터 허브. 네, 그리고 양국 간 FTA, 자유무역 협정 타결도 지금 막바지 조율 단계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소스에서 확인된 수치만 봐도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랑 아세안 간 교역액이 무려 1928억 달러, 그리고 오고 간 사람 수도 1256만 명이나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긴밀한지 딱 보여주는 수치죠. 와, 교역액이랑 인적 교류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쪽 수출이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바로 이 아세안 국가들이 메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아세안 수출액,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고요. 특히 8월에는 증가율이 11.9%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미중 수출 감소분을 아세안이 상쇄해주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세안 국가들도 이제 단순 생산기지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스를 보면 아세안 자체적으로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DEFA라고 부르는데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DEFA요? 그게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 영내 디지털 무역 규칙을 표준화하고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AI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 산업을 자기들이 선도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아, 아세안도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하고는 이미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 분야 인재를 같이 치우고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이 부분 협력 강화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예전처럼 그냥 제조업 중심 협력 이게 아니라 이제는 AI, 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가 결국에는 더 큰 무대, 그러니까 다음 주 경주에서 펼쳐질 에이펙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정말 모든 시선이 경주로 향합니다. 20년 만입니다. 한국 땅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다 한자리에 모이니까요. 올해 최대 외교 격전지이면서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죠. 벌써부터 굵직한 양자회담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소스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10월 29일 수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0일 목요일에는 전 세계가 진짜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루 뒤인 11월 1일 금요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말 빡빡한 일정이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지금 실무진 차원에서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며칠 사이에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이 수많은 회담과 의제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그 방식과 시기를 놓고 양국 협상단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마치 뭐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 측 협상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분들이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액 현금 투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우리 입장에 대해서 미국 측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고 소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의 결과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소스들을 분석해보면 만약 양측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른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 있잖아요. 이걸 15%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25%에서 15%요? 그게 만약 된다면? 네. 이건 우리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부품 업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와...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미국이 원하는 방식, 예를 들어 단기간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덜컥 약속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건 당장 우리 외환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요? 어떻게 부담이 되죠? 단기적으로 대규모 달러 유출이 예상되니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양날의 검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복잡한 관세 협상하고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여러 소스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왜 이 두 사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걸까요? 뭐 일종의 패키지 딜?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 협상에서는 종종 한 분야에서 양보나 합의를 하고 그걸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와 맞바꾸는 전략이 쓰이곤 하니까요. 소스에 따르면 만약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 그러면 그 성과 발표와 함께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 개정안, 이게 동시에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요? 제철이랑 농축 권한 확대. 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직결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이게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폐기물 문제도 있고 에너지 자립도 문제도 있고. 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높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핵무기 개발 능력 갖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죠. 정부는 이게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소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설득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타결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이 원자력 협정 개정 합의 발표 역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관세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무슨 고차방정식 푸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최대 동맹인 미국하고 관세, 원자력 협정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여기에 새로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내각하고는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색해야 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북한 문제라는 상수까지 고려해야 하니 이 모든 외교적 과제들이 바로 다음 주 경주라는 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중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랄까,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구도, 그리고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경제적 활로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의 한국의 길.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 에이펙은 한국이 단순히 회의 개최국, 이걸 넘어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역할이요? 네, 특히 이번 에이펙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 꾸준히 강조해온 실리 외교 노선이 있잖아요. 이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실내 외교. 그게 시험대에 오른다. 네, 여기서 실리 외교라는 건 소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어떤 뭐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구체적인 국익, 그리고 경제적인 실리, 이걸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원칙이 이번 다자, 그리고 양자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고요. 또 사드 사태 이후 좀 소원해졌던 중국과는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물론 중요한 과제고요. 정말 여러 변수가 얽혀 있네요. 네, 이렇게 여러 변수가 얽힌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동시에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외적인 외교 협상들은 우리의 국내 경제 상황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1,400원대를 넘나드는 높은 환율이라든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라든지 이런 불안 요인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에이펙에서의 협상 결과 예를 들어 뭐 관세 협상 타결 여부나 그 조건 아니면 대규모 투자 약속 같은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곧바로 환율이나 주식시장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경주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뉴스 소스들을 통해 다가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특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갖는 중요성,
또 그 안에 내포된 복잡한 현안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제가 있지만 역시 핵심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역시 미국,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겠죠. 네, 그야말로 한국 외교, 특히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리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눈앞에 펼쳐질 다음 한 주 동안 우리는 수많은 뉴스 속보와 분석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강한 요구, 또 관계 개선이 필요한 중국,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일본과의 만남,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우리 국내 경제 상황까지.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외교전의 진짜 성과,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단 하나의 지표를 가장 예의주시하시겠습니까? 매일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기업들의 주가로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일까요? 혹은 최종적으로 발표될 그 합의문에 담길 아주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일까요? 앞으로 며칠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관련 뉴스들을 따라가 보시면 이 외교 무대의 이면을 읽는 더욱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